어린 왕자.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하, 드디어 나를 칭송하러 온 방문객이로구먼. 그 허영쟁이는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외쳤다. 그들 눈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해주는 숭배자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모자가 참 특이하네요. 이건 인사할 때 쓰는 거란다. 허영심 많은 이가 대답했다. 누군가가 나를 환호해 줄 때 나는 이렇게 모자를 들어 인사하지. 안타깝게도 이 근처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지만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말했다. 자, 손뼉을 쳐보게. 허영심 많은 이가 권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들어 인사했다. 왕을 만났던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손뼉을 쳤고 그는 또 모자를 들어 인사했다. 5분쯤 이 동작을 반복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을 느꼈다.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뭘 해야 해요?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칭찬 이외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넌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존경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존경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옷을 잘 입고 제일 부자고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별에는 당신 혼자뿐이잖아요. 그래도 나를 좀 존경해줘. 부탁이야. 네, 존경해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근데 그게 당신한테 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를 떠났다. 여행을 하며 그는 생각했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해. 다음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는 조용히 앉아 빈병과 가득 찬 병들 사이에 앉아있는 그에게 물었다. 마시고 있지. 술주정뱅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마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주정뱅이는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이미 그를 안쓰럽게 여기며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걸. 술주정뱅이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무엇이 부끄러우신데요? 어린 왕자는 도와주고 싶어서 다시 물었다. 술 마시는 내가 부끄럽거든. 술주정뱅이는 마침내 말끝을 흐리며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 네 번째 행성은 사업가가 살고 있는 별이었다.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다가왔을 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담배는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시간이 없어. 다시 켤 수가 없어. 26 더하기 5는 31. 그러니까 5억 100만 62만 2731이군. 5억이라는 게 뭐가요? 아직도 안 갔니? 5억 100만. 뭐더라. 너무 바빠서 기억도 안 나. 난 진지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낭비 안 해. 2 더하기 5는 7. 5억 100만이라는 게 뭐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한 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다. 사업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산 지 54년이야. 그동안 방해받은 거 딱 3번뿐이었어. 첫 번째는 22년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풍뎅이 하나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서 계산을 4번이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 류머티즘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거든. 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난 진지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이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5억 100만... 그게 뭐냐니까요? 사업가는 이제 더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하늘에 가끔 보이는 작은 것들이야. 팔이요? 아니야, 반짝이는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황금빛 작은 것들. 난 그런 거에 시간 낭비 안 해. 난 진지하거든. 별이요? 그래, 별이지. 근데 그 많은 별들을 가지고 뭐 하시는데요? 5억 100만 62만 2731개야. 난 진지한 사람이니까 정확해야지. 그 별들로 뭘 하시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별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 근데 나도 어떤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리는 거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근데 별을 갖고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부자가 되지? 부자여서 뭐가 좋은데요? 다른 별을 더 살 수 있어. 누가 또 발견하면 말이지. 이 사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완전히 아까 술 주정뱅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그는 계속 물었다. 근데 어떻게 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별이 누구 거냐? 사업가는 못마땅한 듯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졌겠죠. 그럼 내 거지. 내가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물론이지. 네가 주인을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네 거야. 주인이 없는 섬을 찾으면 그것도 네 거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특허를 내잖아? 그것도 네 거야. 마찬가지로 난 별을 처음으로 생각했으니까 내 거야. 그건 그렇네요. 근데 그걸로 뭘 하시는데요? 나는 별을 관리해. 세고 또 세지.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목도리를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꽃은 꺾어서 데려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꺾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난 은행에 맡길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별들의 수를 종이에 적어서 그걸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재밌긴 하네. 좀 시적이야. 하지만 별로 진지하진 않아. 어린 왕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진지함에 대해 어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꽃에 물을 줘요.
내 화산 3개도 매주 청소해요. 꺼진 화산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꽃과 화산에 도움이 돼요. 내가 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떠났다. 그는 여행을 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도 이상해.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한 별이었다. 지금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거기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점등원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었다.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서 가로등 하나와 점등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우스꽝스럽긴 해도 왕이나 허영정이 사업가나 술꾼보다 덜 우스꽝스러워. 적어도 그의 일이 어떤 의미는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켤 때면 별이나 꽃 하나가 더 태어나는 것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끌 때면 그 별이나 꽃은 잠이 드는 거야. 참 예쁜 일이야. 예쁘니까 정말로 유용한 일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별에 도착하자 정중히 점등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 막 가로등을 끄신 거예요? 아, 그게 규칙이거든. 점등원이 대답했다. 안녕? 규칙이요? 응, 가로등을 끄는 게 내 임무야. 잘 자.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또 켜셨어요? 그게 규칙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것도 없어. 규칙은 규칙이야. 안녕.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곤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참 고된 일이야. 옛날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말이야. 그땐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켰거든. 나머지 낮엔 쉴 수 있었고 밤엔 잘 수 있었지. 그럼 지금은 규칙이 바뀐 건가요? 아니, 규칙은 그대로야. 그게 문제지.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자전하게 되었거든. 근데 규칙은 그대로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1분에 한 바퀴를 돌아. 그러니까 난 1분마다 켜고 꺼야 해. 그거 재밌네요. 당신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에요. 아, 전혀 안 재밌어. 점등원이 투덜거렸다. 지금 우리 대화한 것도 벌써 한 달은 된 거야.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면 30일이잖아.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 점등원을 바라보며 마음이 끌렸다. 그가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어린 왕자는 예전에 자신이 의자를 끌어가며 해지는 광경을 찾아보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있잖아요.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쉬고 싶지. 점등원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충실하면서도 게으를 수도 있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별은 아주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하면 항상 햇빛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땐 걸어 다니세요. 그럼 낮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그건 별로 소용없어. 점등원이 말했다. 난 인생에서 잠자는 게 제일 좋거든. 운이 안 좋으시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이지 운이 없어. 점등원이 대답했다. 안녕. 그리고 또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아마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들에겐 우습게 보이겠지만 나한텐 유일하게 우습지 않은 사람이야. 아마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걸 신경 쓰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그럴 거야. 그리고 그는 아쉬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 우리 둘은 같이 살 수 없겠지. 사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며 진짜로 아쉬웠던 이유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 별에서는 하루에 1440번이나 해가 지니까.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로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그 노인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는 이미 너무도 긴 여행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나? 노인이 물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책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요? 지리학자는 바다, 강, 도시,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참 멋진 일이네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이제야 진짜다운 직업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위험 있는 별은 처음이었다. 정말 멋진 별이네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산은요? 그것도 몰라. 도시나 강, 사막은요? 그것도 몰라. 하지만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란다. 탐험가가 아주 부족해. 지리학자는 도시, 강, 산, 바다, 사막의 수를 직접 세는 사람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 사무실을 떠나지 않아. 대신 탐험가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지. 만약 그 이야기가 흥미로우면 그 탐험가의 인품 조사를 해. 왜요? 거짓말하는 탐험가 때문에 지리책이 엉망이 되면 안 되잖니.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탐험가도 문제야. 왜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꾼은 사물을 겹쳐보거든. 그래서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라고 말해버릴 수 있어. 아, 저 그런 사람 알아요. 탐험가로는 부적합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인품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해. 직접 가보나요? 아니, 너무 복잡하거든. 대신 증거를 요구해.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이라도 가져와야 해.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그런데 자넨 먼 데서 왔구나. 자넨 탐험가지. 자네의 별을 묘사해보게나. 그는 장부를 열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기록하고 증거가 입증되면 잉크로 정식으로 옮겨 적는다.
그래서 어떤가? 지리학자가 물었다. 제 별은 별로 재미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활동 중인 화산이 2개, 꺼진 화산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꺼진 것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죠. 언제나 조심해야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꽃도 하나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꽃이야말로 제일 예쁜 건데요. 꽃은 덧없거든.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란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거든. 산이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고 바다가 증발하는 일도 거의 없어. 우린 영원한 것들을 기록한단다. 하지만 꺼진 화산도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한텐 똑같아. 우리에겐 산이 중요하지. 그건 안 변하거든. 덧없다는 게 뭐냐고요? 어린 왕자는 고집스럽게 되물었다. 그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다. 덧없다는 건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뜻이란다. 제 꽃은 곧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어린 왕자의 마음에 강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내 꽃은 덧없는 존재야. 세상에 맞설 무기는 가시 4개뿐인데 그런 꽃을 나는 혼자 두고 온 거야. 그것이 어린 왕자의 첫 번째 후회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다음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구로 가보게. 꽤 평판이 좋은 별이야.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떠났다.